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 자, 우리 뭐냐면 25쪽이에요. 25쪽에 보면은 부재력과 부재의 응력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도 자, 요 용어. 부재력. 자,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부재응력. 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자, 여기서 력, 힘. 이 힘. 자, 이 응력. 자, 그래서 얘 어떻게 보면 얘 하중이에요, 하중. 힘. 눌러주는 거. 얘는 그냥 응력, 그냥 이 제목은 이렇게 됐지만 이 얘기예요. 좀 이제 뒤에 좀 이따가도 하지만 하중이 뭐예요? 그러면 건축물에 미치는 물리적인 힘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얘는 외력이에요, 외력. 지금 역자 있죠? 얘는 내부에서 저항하는 힘, 내력 이렇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돼 있죠? 자, 얘가 건축물이다. 자, 그래서 자, 땅 속에 지하도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아까도 했어요. 자, 이거 무슨 하중? 수직하중. 이거 무슨 하중? 수평하중, 횡하중, 횡력. 그죠? 맞죠? 여기도 이런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죠? 그죠? 이게 지금 만약에 이게 견디지 못하면 다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견디고 있다는 건 뭐야? 여기서 내부에서 저항하는 힘. 뭐예요? 응력, 내력. 그죠? 여기에 이런 힘에 저항하고 이런 힘에 저항하는 힘. 땅 속에서도 이거 지금 눌러주고 있는데, 그죠? 이 저항하는 힘이 있다라. 이게 뭐라고요? 응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됐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중은 이렇게 눌러주는 거 그런 내력이잖아요. 얘는 우리가 이 말을요, 막 혼용해서 써요.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공학에서. 공학에서는 혼용해서 써요. 그러니까 응력 이래도 되고 하중 이래도 돼요. 뭐야? 크기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크기가 같고 아니면 이제 응력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왜? 내부에서 저항하는 힘이 좀 커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 방향만 다르고요. 얘는 내력이고 얘는 외력이잖아요. 방향만 다르고 작용하는 힘은 똑같아요. 그래서 응력이라고 써도 되고 하중이라고 써도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제목에서도 부재력과 부재응력 이런 거예요. 됐어요? 자, 먼저 이 얘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서부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서 25쪽에 보면 양가로 1번에 보면 압축력, 압축응력 있죠? 그러니까 다 인장력, 인장응력. 세 번째 전단력, 전단응력.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 힘하고 이 힘 같은 거. 또 이기지만요, 혼용해서 막 써도 돼요. 다 그렇게 쓰는 거야, 공학에서는. 자, 근데 좀 깊게 얘기하면 방향만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이때까지 한 거예요. 자, 이거 뭡니까? 자, 부재의 축방향이라 그랬죠. 이거 이렇게 눌러주는 힘 이거 뭐예요? 압축력. 그러면 여기서 우리 뻗팅기고 있는 이 힘은 뭐예요? 이거는 압축 응력. 맞죠? 여기도 뻗팅기는 힘. 그죠? 이게 뻗팅기는 힘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그래서 이 압축력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잡아당기는 거는 인장력.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죠. 자, 부재의 이게 축방향이라 그래요. 이거에 직각으로 작용하는 힘을 뭐라 그런다? 세 번째, 전단력이라 그래요. 얘는. 전단력. 전단력이 뭐예요? 부재의 축방향에 직각으로 작용하는 힘. 자,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이제 이런 힘이 받으면은 자, 이렇게 변형이 맨 처음에 변형이 아까 변형되는 거 얘기도 했었죠. 이 변형이 되는 걸 이걸 뭐라 그런다? 휨 모멘트라 그런다. 또는 굽힘 모멘트. 휨 모멘트. 자, 그게 양가로 4번에 써 있죠? 이렇게 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도요. 전단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형이 되는 걸 휨 모멘트라 그래요. 아까 압축력에 의해서 변형이 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이런 용어 이렇게. 그러니까 압축력에서는 일반적으로 얘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뻗팅기는 힘을 뭐라 그런다? 전단응력이라 그런다. 그래서 전단력은 잘라지는 거야. 쉽게 얘기해요. 못 자르는 거. 그래서 이거 대표 주자가 뭐예요? 가위라고 얘기해요. 가위로 이렇게 자르는 거 있죠. 이런 게 전단력이라는 거야. 전단력. 자, 이런 얘기. 자, 돼 있죠. 그래서 더 이상 뭐 볼 거 없어도 그 다음 쪽에 보면 자, 그림 다 돼 있죠. 그래서 됐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용어지 이게 지금 이게 나오는 이런 용어 압축력, 인장력, 전단력은 앞으로 지금도 조금 전에도 많이 했지만 신나게 하는 거라는 거야. 신나게 하는 거야 앞으로도. 이게 공학이에요, 우리 공학에서. 이제
공학에 우리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건 이제부터는 시설개론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뭘 배우는 거냐면 공학을 배우는 거예요. 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물리 쪽에 많은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6쪽에 보면 특수구조 되어 있죠. 얘가 한동안 많이 나오더니 요새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 특수구조는 뭐야? 입체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요것도, 이걸로 써야 되나? 자, 요것도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것도 다 또 얘기지만은 기본서에 다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PPT로 했을 때 무슨 구조가 있었어요? 가구시.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조적시.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그죠?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건데, 이거 이외에도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그 이외에. 지금은 또 기술이 더 발전해서요. 이거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이 있는데 또 있는 거 제가 누르려고 그러다 빼버렸어요. 그냥 기본서에 있는 것만 봐도 돼요. 자, 이렇게 된 거. 자, 그래서 자, 우리 트러스 구조서부터 봅니다. 또는 트러스 구조. 자, 얘가 일반적으로 입체적으로 돼 있어서요. 입체 트러스 구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자, 우리 지금 또 얘기지만 우리 노원역사 그거 이제 했는데 거 보면 뭐 삼각형으로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트러스 구조예요. 책에 그 그림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뭐야? 자, 여기서부터 보자. 트러스 구조라는 건 선형 부재가 뭐예요? 아까 가늘고 긴 부재 있죠? 그게 선형 부재잖아요. 세장한 부재라고도 얘기하고 선형 부재라고도 한다. 가늘고 긴 부재를 입체적으로 조립했다라는 거예요. 입체적인 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우리 가장 튼튼하고 안정적인 게 삼각형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 아까도 얘기했죠. 축방향. 아까 축방향 이런 얘기했죠. 축방향이 역을 밖에. 축방향이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주체적으로. 자, 요거를, 자, 이제 입체 트러스인데, 자, 요렇게 된 게 요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메인 용어인데요. 자, 요걸 갖다가 이렇게 보자라는 거죠. 자, 그냥 쉽게. 자, 이렇게 우리 어떤 부재를 갖다가 조립을 했습니다. 조립을 하면 아까도 우리 어디서요? 가구식에서 얘기했지만 이 힘에는 건드지만 이 힘에는 그저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구식에서 뭐 대줬어요? 가세를 댔잖아. 가세를 대면서 삼각형으로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재를 이렇게 놓으면 자, 우리 어떻게 된다? 찌그러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재가 좀 길면 더 그런 게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삼각형으로 한다는 거야. 이렇게 또 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런 부재를 만드는 거예요. 자, 옆에도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선형 부재, 가는 부재를 어떻게 해요? 그죠? 입체적으로 삼각형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전에 그린 것 같이 그런 거에 비해서 튼튼하다라는 거죠. 그죠? 맞죠? 근데 왜 튼튼하냐 이랬을 때 자, 우리 또 조금 지금 한 거. 자, 이게 무슨 힘을 받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하중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하중을 받으면 자, 여기 부재가 이렇게 돼 있죠. 힘이 일로 가고 일로 가죠. 일로 가니까 여기 있는 힘이 밑에 이런 힘으로 되는 거죠. 얘하고 얘는요. 뭐 요런 힘이고. 얘하고 얘는 요런 힘, 요런 힘이 작용하죠. 자, 요거 무슨 력? 신나게 지금 했어요. 그죠? 자, 요거는 무슨 력? 맞죠? 자, 얘 인장, 압축, 인장.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 힘이 이런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죠. 이 힘이 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간다라는 거. 옆에가 이게 뭐야? 축방형. 그죠? 그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써준 게 이거잖아. 인장력, 압축 이런 것들이 축방형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축방형력 이걸 갖다 우리 다른 말로 자, 줄여서 뭐라 그러죠? 추력이라 그래요. 추력.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용어들을. 추력. 이걸 갖다 영어로는 스러스트라 그래요. 뭐 이거 또 이 정도는 또 그래도 이런 건 나오지. 자, 이런 스러스트 이런 말은 잘 안 나오는데 우리 쪽에서는 공학에서는 나오는데 그래도 알아야 된다. 이게 뭐야? 축방향의 힘을 갖다가 얘기한다.
무슨 힘이요?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힘을 받으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옆으로. 그만 그저 튼튼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 같은데 그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돼주는 이유 이제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서 요런 용어들이 트러스 구조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쪽 깊은 건 다음에 또. 자, 두 번째 절판 구조. 절판 구조는 판을 접은 형태의 구조라 그랬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의미인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거랑 똑같아요. 이게 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응? 이렇게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축 처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 판을 접는다라는 거예요. 접는다라는 건 이런 똑같은 의미가 비슷한 내용인데, 자, 접어서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됐죠? 똑같죠? 이렇게 지금 그리다 말았는데, 그죠? 이렇게 그리면은, 아까 이걸 접으면은, 그죠? 힘이 어떻게 된다? 얘도 이 힘이 이쪽으로 많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튼튼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절판 구조입니다. 그래서 판을 접은 형태에서, 자, 요게 이제 데크 프레이트, 경량 형광, 멀리온 요런 게 뒤에 이제 철골 구조에 나오는 용어인데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그래요. 이것도 설명하면 이건 좀 기니까. 이런 게 다 이렇게 접은 거예요. 특히 요거 하나만 봐. 경량형, 형광이 뭐예요? 모양이죠. 모양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뭐 이런 H 형광, I 형광, 이렇게 H 형광 우리 제가 이렇게 그리죠? 자, 이게 H 형광, 요런 모양으로 한 거는, 자, 요게 근데 또 이게 가볍다라는 거야. 만약에 가벼우면은 이 힘 받아서 변형이 된다라는 거야. 그걸 갖다 이렇게 접었다라고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힘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야. 그냥 밋밋한 거에 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 힘을 많이 받는다. 튼튼하다. 그게 뭐다? 절판 구조다. 그런 게 요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대표 주자다. 여기서 지금 요거는 빼고 대래 요거하고 요거는요. 오늘 설명은 안 하는데 알아야 돼요. 나중에 가서. 나중에 지금 제가 책이 기본서가 나왔으면 몇 페이지라고 가르쳐 줄 텐데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체크해 두고 요거하고 요거 알아. 특히 요건 요번에도 나왔을 거야 아마 멀리요. 그래서 이렇게 접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쉘 구조 보자고요. 쉘 구조도 한번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쉘에서 자, 요 쉘이라는 말은요. 자, 영어예요. 쉘이에요. 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조개 껍질. 조개 껍질을 갖다 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결론 쉘 구조는 뭐냐면 조개 껍질 같이 그런 모양으로 구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기 사진에 있는 뭐예요? 어디? 호주에 그죠? 호주 그죠? 호주의 그 뭐 오페라 하우스 그 시드니 뭐 난 안 가봤어요. 네? 그게 얘 대표 주자예요. 쉘 구조의 대표 주자가 걔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디 있나? 그 다음 쪽에 있나요? 그 다음 게 사진이 있죠? 있네요. 쉘 구조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거기 절판 구조도 했네요. 자, 책에 다 놓아놨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쉘 구조는, 자, 요 말. 하중을 면내, 요것도 그죠? 응력이라고 썼는데, 요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응자를 없애면 면내력 또는 면내응력.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막 혼용해서 쓴다 그랬어요. 면내력 이래도 되고, 면내응력. 이렇게 해도 다 똑같이 방향만 다르고 하중 크기는 힘의 크기는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면내력, 면내응력 얘는 뭐냐면 단면과 같은 방향. 이 말이 이게 단면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요걸 면내력, 면내응력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러니까 구조물이 이렇게 구조물이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야. 조개 껍질 같아요? 같아? 아니면 다시 그릴게. 똑같아. 그 이제 많이 늘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늘면은 실력도 늘어 안 늘어? 실력도 느는 거야 기설계로는. 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장기전. 그러니까 요걸 단면을 보면 요렇게 단면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뭐 요렇게
그죠? 요렇게 보면.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중을 받으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야? 요게 면 내용력. 요 단면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이음을 뭐라 그런다? 면대에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다 어떻든 이렇게 되니까 힘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힘으로 분산되는 거죠. 그죠? 위 힘이 옆으로. 그러니까 이게 기본 컨셉인 거야. 이 힘이 그대로 밑에까지 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그러니까 입체식이잖아. 입체. 자, 그래서 쉘 구조. 쉘 구조에서는 요 말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쉘 구조. 그 다음에 현수 구조. 현수 구조는 자, 요 케이블은 인장력. 요 말이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용어들이 요런 말들이 여기에 각각의 용어 표현의 핵심인 거예요. 케이블 구조라는 거는 자, 우리 그죠? 아니, 현수 구조 우리 너무 많이 했죠? 현수교. 사진도 있죠? 자, 이런 겁니다. 이제 이게 현수교 대표 주자가 자, 여기에 뭐가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뭐가 강물이 흘러가는 제3환경 겁니다. 자, 여기에 제3환경 이렇게 돼 있는지 난 몰라. 이게 말 큰일 날 뻔했다. 여기에 이거 뭐야? 자,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강물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구조물을 그냥 만들면 쳐져 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렇다고 뭐 물이 있으니까 뭐 기둥을 뭐 많이 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우리 뭐 이런데 우리 자동차가 이게 도로를 가는 거예요. 다리예요. 그럼 여기다가 기둥을 이렇게 그냥 세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둥을 세워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공간이 넓으니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물살이 무지하게 빨라요. 이거 뭐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끝에다가 그냥 해갖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케이블. 케이블. 인장력으로 저항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지나가면 이 하중에 이 무게에 의해서 이게 밑으로 쳐지죠. 그죠? 쳐지는데 자, 이 케이블이 잡고 있죠. 예. 케이블이 잡고 있죠. 그죠? 그 케이블이 이 힘. 여기서 이 버팅기는 이 힘. 이 위에 이 힘. 무슨 힘이에요, 이게? 화살표? 무슨 힘? 인자. 지금 이게 이렇게 써먹는 거야. 이게 뭐야? 이 힘은 무슨 힘? 무슨 힘? 압중력. 이 힘은 무슨 힘? 인장력. 아까 이거 했잖아요. 자, 그죠? 이것만 그렸죠. 이렇게 됐을 때, 자, 이거는 무슨 힘? 이거는 무슨 힘? 이제 화살표로 이제 다 표현하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이거 케이블은 무슨 힘이 작용한다고요? 인장력이 작용한다. 얘도, 여기도 지금 기둥도 있지만 기둥에 이 힘하고 이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죠? 이걸 버팅기잖아. 이것도 이건 무슨 힘이에요? 인장력. 그러니까 케이블은 인장력으로 저항하는 구조. 케이블이 인장력으로 저항하는 구조를 뭐라 그런다? 현수 구조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 우리 그래서 현수교. 자, 근데 현수교 됐는데 요 말이 또 놓으니까 우리 사장교라는 용어도 많이 있어요. 자, 이게 88 올림픽대로가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아마. 자, 뭐냐, 똑같은 얘도 케이블이 인장력으로 작용하는 건데, 자, 다리에, 자, 우리 중간에 보면 그냥 이렇게 세웠습니다. 기둥을. 이거 다리예요. 다리에 세워갖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봤어요? 이렇게, 그죠? 얘도 뭐야, 그죠? 얘 내려가려는 이 힘하고, 여기 이 힘이 뻗팅기는 인장력. 그죠? 이제 요렇게 생긴 거를 사장교라 그래요. 그래서 사장교. 자, 그러니까 사장교나 현수교나 다 뭐야? 무슨 힘으로 저항하는 거다? 인장력으로 저항하는 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봤고요. 그 다음에 아치 구조. 이 아치 구조는요,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바꿔주는 거야, 결론은요. 근데 이 아치 구조는 벽돌에 가서 또 합니다. 최근에는 좀 덜 나오지만 얘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벽돌 구조에서. 아치 구조. 자, 이것도 한번 그려보자고요. 아치 구조 이쪽에는 그림이 없죠. 자, 그래서 자, 우리 기본서에 27쪽에 보면은요. 아치 구조에서 계구부 상부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돌이나 벽돌을 곡선형으로 쌓아 올린 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상부에서 오는 수직 하중을 아치 축선에 따라 좌우쪽으로 나누어서 밑으로 압축력만 전달하게 한 거다. 이렇게 말이 써 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아치 구조가 조족식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조족식 구조는 뭐라 그랬습니까? 얘 벽돌 구조는 벽돌을 시멘트 모르타르로 해서 쌓아 올린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자, 우리 쌓아 올린 구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가 여기가 우리 공간이고 이렇게 쌓아 올려서 자, 그럼 우리 바닥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바닥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힘을 받으면은 그죠? 이게 처질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벽돌 구조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벽돌 만약에 여기도 그렇게 하진 않지만 벽돌을 갖다가 여기 이렇게 해서 본드로 붙이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안 하지만 그럼 어떻게 돼? 그냥 그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를 벽돌로 하고 싶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야. 자, 여기를 갖다가 자, 요런 식으로. 자, 여기를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자, 요게 뭡니까? 요렇게 벽돌을 요런 식으로 쌓아 올린 겁니다. 자, 요 벽돌 색깔로 해줄까요? 자, 뭐 요 벽돌 또 그다음에 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멘트 모르타르로 해서 붙여버렸어요. 그러면은요, 우리 이런 거 어디 성곽들이 이렇게 돼 있죠? 성곽이 아치 구조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그러면은 저기 이제 우리 두 번째 줄에 뭐 상부에서 오는 수직 하중을 받습니다. 수직 하중을 받으면은 우리 이런 거 같은 게 그냥 무너진다 그랬어요. 이런 거 되면 이 모양이 요런 모양으로 일반적으로 자, 그러니까 벽돌이 요런 모양 각각의 다른 모양을 갖다가 요렇게 조립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자, 요쪽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면은 이렇게 경사가 져 있으면요. 이 힘이 받으면은요. 경사가 져 있으니까 이렇게 누르면서 힘이 이쪽으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치 축선에 따라서 좌우 쪽으로 이렇게. 이런 방향의 힘이. 자, 요 그림에서는 수직 하중을 이런 식으로. 이런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모르면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갖고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면 힘이 이렇게 가져가고 이렇게 옆으로 가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요 힘은 뭐예요? 요 화살표 요거. 맞죠? 그러니까 눌러줄 때 인장력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여기를 눌러주죠. 그럼 여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뻗팅기고 있으니까 이런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야. 어떤 힘이? 이런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야. 이거 무슨 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치 구조라는 거는요. 지금 저기 써 있죠. 인장력을 뭘로 바꿔주는 거다? 압축력으로. 근데 우리 얘기했지만 아까 콘크리트에서도 얘기했고요. 자, 이 벽돌도요. 압축력에는 다 강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구조가 자, 이렇게 자, 이런 어떤 구조물이 있으면 이렇게 눌러주는 힘이나 이렇게 해서 눌러주는 압축력에는 견디는 게 잘 견뎌요. 그러니까 뭐야 지금 압축력을 인장력을 요 말이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눌러주는 이거. 근데 이 압축력을 또 다른 데서는 어떤 데서는 지압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요렇게 작용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지압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그냥 여기만 되고 다른 데서는 잘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요 말. 아치 구조는 좀 어떻게 된다?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바꿔주는 구조다. 그렇게 돼서 무지하게 튼튼한 거다. 그래서 우리 옛날 성곽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예요. 튼튼한 게. 우리 이렇게도 만드는 거 사진 여기는 없구나. 벽돌 구조 가야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되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용어들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기막 구조는 인장력이라는데 그냥 공기막 구조는 자, 우리 이런 상설 이렇게 무슨 전시하는 데 보면 풍선유래에서 이렇게 막 만들었죠. 그게 공기막 구조다. 쉽게 해서 이자 풍선입니다. 풍선인데 뭐든지 눌러주는 하중이 작용을 하죠. 그럼 풍선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늘어난다라는 거야. 늘어나면서 무슨 힘이? 인장력이 받는다. 그래서 인장력이라고 써준 거예요. 지금 이제 또 우리 화살표 표시하면서 지금 다 됐어요. 그죠? 이게 무슨 힘? 압축력. 이게 무슨 힘? 인장력. 그 다음에 이 부재의 직각으로 작용하는 힘을 무슨 힘이라고? 전단력. 거기서 다 그런 용어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힘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힘에 대한 거.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서, 자, 우리 이제, 자, 우리 26쪽서부터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저 새로운 용어가 있나 없나를 한번 보는 겁니다. 양가로 1번에 입체 트러스 구조 나와 있죠. 선형 부재를 입체로 해서 축방향력을 받게 해서 전단력이나 힘 모멘트는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전단력이 뭐라 그랬어요? 그죠? 부재의 직각 방향으로 작용해서 변형이 되는 이런 힘은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작용한다? 무슨 힘이? 그렇죠. 이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가구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그림이고요. 쉘 구조 있죠? 자, 쉘 구조 뭐 면역력 나오고요. 절판 구조도 자, 나와 있고요. 그냥 읽어보면 되고요. 어려운 용어 다 지금 설명이 다 되었고, 없습니다. 어려운 용어.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현수 구조 나와 있죠? 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지금 제가 읽은 거고요. 5번에 동그라미 1번. 아치 구조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문제점은 추력이라고 되어 있죠? 추력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축방향 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눌러주니까 압축력이 작용을 하는데 또 어떤 항상 이 100%가 이것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벌어지는 힘도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방향이에요? 이게요? 이게 축방향이잖아. 축방향 이런 일을 고려하라는 거야.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고려해서 잘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됐죠?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이런 추력이라는 얘기. 추력, 축방향력, 스러스트. 자, 이런 말들이 자, 여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력 방지법 있죠, 지금요. 이런 건 나오지도 않아. 책이니까 노는 거야. 읽어볼게요, 말 거야. 안 읽어봐? 오타 찾아줘. 오타 한번 찾아줘요. 나는 못 찾아, 이제 오타를. 오타를 못 찾아요. 내가 했기 때문에 못 찾아. 자,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막구조 있죠. 막구조 즉 이 정도만. 막구조에서도 공기막. 거의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쪽에 28쪽에 공기막 구조 있죠. 여기 있는 것도 제목만 그냥 제목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제가 또 얘기지만 제가 쓴 책이니까 뭐 한번 읽어주면서 오타 좀 찾아주셔. 예? 아니면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국어 실력을 발휘해서.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나온 자, 우리 뭐에 대한 얘기냐면 입체식 특수구조에 대한 얘기를 봤어요. 자, 그래서 봤고요. 자, 요건 또 이제 조금 이따 보자. 요거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우리 기본서의 28쪽입니다. 28쪽에 보면 철근 콘크리트. 자, 철근 콘크리트 아까 철근 콘크리트를 영어로 아까 무슨 구조라고 그랬어요? 왜 안 잊어버렸어? 지금까지는 그저 안 잊어버리는 거야. 지금까지도 잊어버리면 좀 그렇잖아. 나는 돼. 그죠? 내 연식이 이 정도 된 사람은 잊어버려도 되지만은, 자, 그렇지? 자, 이렇게 되고요. 철근 콘크리트 RC 구조에서, 자, 우리 이거 말고도 구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얘 두 개가 대표 주자예요. 얘 시험 문제 최근까지 많이 나왔어요. 자, 뭐냐면은, 자, 그래서 라멘 구조하고 그냥 벽식 구조.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앞에 또 뭐라고 썼습니까? 내력 벽식 구조 또는 전단 벽식 구조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력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요? 내력벽. 그죠? 뭐야? 그죠? 상부 건축물의 하중을 기초에 전달하는 아주 튼튼한 벽을 내력벽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벽으로 돼야 돼요. 자, 그래서 특히 얘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냐 하면 기둥, 보, 바닥판이 일체로 된 구조입니다.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 라멘 구조라고 합니다. 라멘이라는 말이 독일어래요. 나는 독일어를 안 배워서 모르는데, 그래서 뭐 우리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라멘이라고 써 있고 골조라고도 써 있죠. 골조. 근데 골조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라멘 구조라는 말을 쓴다고. 그래서 뭐야? 얘가 우리 일반적인 우리 건물이에요. 기둥, 보호, 바닥판. 아까 우리 맨 처음에 건축물 할 때 배웠잖아요.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게 우리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얘예요. 근데 요걸 갖다가 좀 더 변형을 시킨 거예요. 벽식 구조는 뭐라 그랬어요? 얘가 없습니다. 얘의 역할을 하는 게 벽이에요. 또는 벽체라고 그래요. 벽과 벽체와 바닥판으로 이루어진 구조. 이걸 갖다가 벽식 구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야? 지금 요게 핵심이에요. 기둥과 보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의 역할을 벽체가 한다라는 거야. 여기는 벽도 있어요. 그죠? 기둥보 있고 벽이 있는 건데 얘는 벽하고 이걸로 되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의 대표 주자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냥 개선을 한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기둥 있고 보 이런 거 있어요? 없어. 아, 영천 단독주택에 두 분 사시니까 뭐 껐다고 이렇게 할 모르잖아. 아파트 안 사러 가서. 아파트 안 사러 모르잖아. 우리 여기 선생님은 어디 사세요? 아니 뭐야 왜? 아니 나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대부분이 아파트 사는데 다 단독주택이네. 내가 설명해야 되겠네. 아파트에는 기둥과 보가 없어요. 옛날 아파트들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둥하고 보가 있어봐. 아파트에 좋아 싫어? 불편하잖아요. 가구 놓고 이러는데 그죠? 뭔가 세팅하는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엔 다 이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 개발을 한 거죠. 이거 불편하다. 야, 이거 기둥보 없애면 안 될까? 얘가 지금 힘 받는 건데 없어도 안 될까 하다 보니까 그럼 야 벽체로 그냥 다 힘을 다 받아보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해 없어. 그러니까 아파트 우리 가구 세팅하기 좋고 뭐 이렇게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이겁니다. 그러면 얘는요. 얘는 이렇게 얘기했죠. 상가 건물. 상가 건물 지금 우리 이 건물 저 기둥 있잖아요. 이 기둥 왜 있어요 이거 그러면? 이것도 없이 만들면 좋잖아.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이 상가 건물 보면요. 요 안에 보도 있단 말이죠. 이거 왜 놓은 거예요? 얘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있음으로써 뭘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거 하기가 좋다. 이 넓은 공간을 갖다가 다 쓸 수도 있지만은 이게 나눠서 쓸 수도 있어. 사무실을 나눠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기둥이 있으면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이거냐 이거를 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라멘하고 벽식에 대한 거. 그래서 이게 있느냐 없느냐로 시험 문제가. 그러면서 라멘 구조. 그러면서도 우리 라멘 구조를 우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라멘 구조.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냥 또 크게 옛날엔 다 라멘 구조였으니까 그냥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러면은 라멘 구조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용어가 지금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라멘 구조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라멘 구조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엔 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에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구조가 변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밑에 있죠. 그러면서 우리 내력 벽식 구조에서 내력벽하고 비내력벽 여기 또 나왔죠. 아까 했었죠. 용어 또 나왔고요. 그 핵심 지문 정리라고 돼 있죠. 이게요. 올해 요원. 올해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이때까지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뭐야? 더 깊게 나온 거예요, 이제. 깊게. 그러니까 요거 올해가 몇 년 만에 어렵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어렵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걸 안 배운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심화 과정에서 할 거고요. 지금 만약에 뭐 하시면 지금도 공부하셔도 돼요. 읽어보셔도. 그래서 이중 골조 구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서 보면은요. 자, 우리 전단벽, 이건 또 유사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골조 전단벽 꿰고 절판 구조도 배웠죠? 플랫슬라브 구조 같은 경우는요, 뒤에 철근 콘크리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는 좀 우리가 안 배운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뒤에서 또 나중에 배우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건 뒤에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요 정도 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자고요. 중요 기출문제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요번 거 나온 건데 이렇게 해서 설명이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건물 구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중 골조 구조, 전단벽 구조, 골조 전단벽 구조, 절판 구조는 아까 했었죠? 절판 구조 아까 한 거 기억나요? 그 절판 구조 배운 거 보자. 판을 주름지게 해서 힘에 대한 저항 능력을 향상시킨 구조. 맞죠? 이렇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플랫슬라브 구조는 뒤에 가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 구조, 이렇게 지금 이중 골조 구조 이런 것들은 안 배웠단 말이죠. 그렇지만 골조 구조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골조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라멘 구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중으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전단벽도 우리 했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보면 골조 전단벽. 그러니까 이 안 배워서 좀 어려운 거지만은 우리 기존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은 또 풀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죠. 용어들은 그래도 뭐 낯설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다음에 심화 과정에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해설도 그 다음 쪽에도 똑같이 또 놓줬죠? 자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해서 준 거를 봤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내용이 자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 쪽에 30쪽에 보면 자 우리 이제 여기 나오는 겁니다. 하중과 응력 지금 조금 전에도 얼핏 얘기했잖아요. 이걸 이제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하는 거를 자 요번에도 요거 자 우리 PPT로 제가 조금 만들어 왔습니다. 자 요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중 자 우리 하중하고요 조금 전에 여기서 그대로 하중하고 지금 응력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하중이 뭐라 그랬어요? 건축물에 미치는 물리적인 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무슨 힘이라고요? 외력. 그죠? 응력은 내부에서 저항하는 힘. 그래서 자 내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영어는 안 나오지만 영어도 아는 게 좋아요. 자 우리 하중을 갖다 로드라 그래요. 우리 로드 뭐 로드가 걸렸다 이러잖아요. 로드. 얘는 뭐야? 응력은요 내력은 스트레스입니다. 그죠? 우리 스트레스 받아 이러잖아요. 이게 스트레스 받는 게 내부식 이거잖아요. 스트레스라고. 로드 스트레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얘기 또 아까 했지만 자 여기가 건축물이다. 자 여기에 요 땅 속에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받는 게 무슨 하중? 수직하중, 연직하중. 얘를 뭐라 그런다? 수평하중, 횡하중, 횡력. 그죠? 얘에 저항하는 힘이 자 이렇게 응력. 자 이런 힘이 저항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뭐라 그랬어요? 얘 똑같은 거고 이렇게 표시해도 되는 거죠. 얘가 좀 커야지 튼튼하죠. 튼튼하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응력이나 하중이나 막 혼용해서 쓴다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고요.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다른 거다. 근데 혼용해서 막 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얘에 대한 것도 응력에 대한 것도 우리 이제 여기 기본서에 보면은요. 한번 먼저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있냐 하면은 이 35쪽입니다. 35쪽에 있죠. 응력이라고. 35쪽을 보세요. 응력에 대한 게 이렇게 놓아놨는데 얘는 안 합니다. 하중만 보는 거야, 하중만. 뭐라 그랬어요? 얘 그냥 반대야. 그래서 한번 옛날에는 한 3, 4년 전까지는 제가 해줬어요, 응력도. 근데 안 나오더라고, 시험 문제가. 그냥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까지 한 중에서 총론 과정에서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요? 얘가. 근데 요번에는 총론에서 두 문제가 나왔죠. 여긴 거의 매년. 하중에 관련된 건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는데 깊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근데 아까 얘기한 그 구조 이런 거 나와 있죠? 거기서 한 문제가. 그러니까 요번에 두 문제가 나와요. 근데 두 문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하중에 대한 건데, 하중을 이제 분류하는 거는 여기 뭐야, 수직하중, 수평하중 이렇게도 분류하는데, 여기 분류한 거는 뭐야, 시간입니다. 시간이 뭐예요? 타임에 의해서. 장기 하중하고 뭐라 그랬어요? 단기 하중으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장기는 뭐냐 하면 건축물, 자, 우리 그저 건축을 했어요. 그다음에 멸실, 건축물 없어지는 걸 멸실이라 그래요. 소멸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부동산 용어에서. 그래서 멸실될 때까지 항상 존재하는 하중. 다시 한번 장기 하중을 뭐라고요? 건축물 져서 멸실될 때까지 존재하는 하중을 장기 하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 자체 이거예요. 그다음에 단기 하중은 뭐예요? 그러면 얘에 비해서 단기 하중은 때때로 어느 순간순간에만 그 영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그걸 단기 하중이라고 그래요. 요 용어 옛날에는 이런 용어가 설명을 쭉 하고 맞았냐 틀렸냐가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됐고요. 근데 이제 장기 하중은요. 장기 하중은 고정 하중하고 적재 하중으로 구별을 해요. 또 구별을 하는 게 그러니까 장기 하중은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있는 하중이 장기 하중이라 그랬는데 걔를 구별을 또 할 때 고정 하중하고 적재 하중.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여기에 고정 하중을 뭐라 그랬어요? 사하중. 고정은 뭐야?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렇게 돼서 얘 데드로드라 그래요. 아까 로드가 뭐라 그랬어요?
외력을 로드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데드로드에 이 앞자를 써서 D자를 써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는 안 나오더라고. 근데 자, 우리 기사 시험 이런 데서 나와요. D자 딱 쓰면 이게 뭐야? 알아야 되는 거야. 데드로드, 얘 죽은 거구나. 고정하중이나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알고 하여튼 자, 이렇게 보여주라고요. 적재하중, 얘 고정되어 있는 거고 적재하중은요. 여기 이렇게 올려놓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그죠? 적재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활하중. 활이 뭐예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우리 이제 표현을 할 때는요. 자, 여기 내가 있지만 자, 요거 지금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요걸 많이 써요. 다 같이 쓰는데 그래서 고정하중하고 활하중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적재하중은 안 쓰는 건 아닌데 적재하중보다는 활하중이라는 말을. 활하중의 L이라고 했죠. 얘는 뭐야? 라이브 로드. 라이브 카페 있죠? 살아있는 카페. 그래서 그게 라이브 로드라는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자, 우리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로 해서 언제까지? 건물 없어질 때까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거예요. 이런 것들. 자, 여기 이제 지우고 깔끔하게 여기 용어들 됐으니까 좀 깔끔하게 해서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그래서 자, 우리 고정하중 움직이지 않는 거는 이런 구조물. 그죠? 우리 지금 신나게 배웠어요. 기초보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설비가요. 설비가 움직이는 설비가 있고요. 자, 그다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이런 거 말고 고정이 돼 있으면 요 고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여기에요. 고정하중이에요. 적재물 요거라 그랬죠? 활하중. 적재되어 있는 거. 기계, 기구 이런 설비물들. 우리 사람도 여기 항상 늘고 있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활하중이다. 그러면서도 요 말도 이제 최근에 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죠? 고정하중 말고 얘는 그래서 뭡니까? 가동설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가동을 하니까 얘는 뭐예요? 적재물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거 가동 칸막이벽. 이게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칸막이벽이 그냥 우리 여기 중안에 이렇게 쳤죠? 그러면 얘는 뭡니까? 고정막이, 칸막이가 만약에 고정이 돼 있다 그러면, 고정 칸막이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고정 칸막이. 근데 가동, 이런 말이 들어가면, 움직인다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적재하중, 활하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조금 깊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장기하중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하중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 단기하중 감 잡았네. 그죠? 눈 올 때, 눈 오니까 눈 쌓이잖아요. 그래서 스노우로드예요. 그래서 자, 여긴 또 이런 말들도 수직 최대 적설량으로 한다. 그죠? 자, 우리 근데 얘 일단 적설하중 봤고요. 얘는 뭐야? 풍하중은 바람 불 때 그때만 나타나는 거라. 지진 쳤을 때. 얘 어스케이크, 윈드로드, 스노우로드, 윈드로드, 어스케이크, 로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기본서에 보면 충격하중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별됐어요. 이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도 나오고, 아직까지도 구별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조금 추가로 좀 얘기를 하면은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하고 요거를 보는 건데,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구조,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은 이걸로 봤을 때 어떤 하중이에요? 수직, 수평, 수직하중이란 말이죠. 맞죠? 수직, 연직하중이에요. 얘는 풍하고 지진은 어떻게 치는 거야? 지진하중. 얘가 뭐야? 풍하중이에요. 바람 위에서도 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얘 두 개는 무슨 하중이다? 수평하중, 횡하중, 횡력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요 구별을 한 게 시간에 의한 거고, 요거는 뭐에서 의한 구별이라고 봐요? 방향에 의해서 구별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또 이제 뒤에, 그냥 우리 참고로, 자, 단기하중하고 장기하중은 어느 게 클까요? 이렇게 돼요. 장기하중이 있는 데에서 단기하중이 추가되는 거예요. 단기하중이. 그러니까 우리 그냥 단기하중은 이거 하니까 얘가 더 큰 게 아니냐가 아니라 얘가 더 커요. 그죠? 여기 기존에 있는 하중에다가 여기 단기하중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 구별하는 거 봤고요. 자, 그래서 요 구별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지금 되어 있는 게.
여기는 이제 안 돼 있는, 요건 이제 다른 거고요. 그래서 요 구별하는 거 지금 맞고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옛날에는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지금 내가 설명한 이 정도가. 근데 자꾸 깊게 나오는 거야. 요 깊게 나오는 내용들이 여기 이제 쭉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얼마 했어요? 시간이.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깊게 되는 것들은 조금 좀 보고 가자고요. 오늘 난 기초구조까지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거 뭐 이렇게 되네. 너무 저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여기 조금 이따 보고요.